요즘 언론 그리고 정치권, 법조계, 증권가 찌라시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쩌고 있다, 저쩌고 있다, 고민 중이다, 언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누구 먼저 나올 것이다 등등. 분명히 헌재 평이면 헌법 재판관들 본인들만 평이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내용들을요. 어찌된 게 어느새부턴가 자꾸 헌재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어요. 요즘 탄핵 전국 속 분위기가 너무 격앙된 탓에 우리가 나오는 정보의 내용에만 집중을 했지, 나와선 안 되는 정보가 왜 나오지? 왜 언론에 의해서 퍼지지? 이런 찌라시들이 왜 돌지? 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게 떠돌면 안 되는 정보들인데 떠돌고 있으니, 오늘은 대체 왜 헌재 정보들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혹시 누군가가 또 배신, 반기를 들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정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 이거 여러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김동연이 또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어버렸네요. 이번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길인지 회의적으로 느껴진다라고 공개적으로 분탕을 놨네요. 즉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일 텐데, 이유는 아무래도 30번째 탄핵이라는 숫자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한독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지금 기각이나 각하가 뻔한데, 그러면 진짜 권한대행이 복귀하는 거, 이 상태에서 최권한 권한대행을 탄핵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되려 잃을 것만 있다라는 분석 때문이겠죠. 그리고 비명계 대표 주자로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간 좀 또 봐야 되고, 이재명이란 사람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이 사람 포함 많은 비명계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미리 조금 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챙겨가야 되는 소식, 여기 보이는 사진이 여러분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베팅을 한 결과인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래 탄핵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전 세계인들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로선 또 다른 탄핵 기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베팅 사이트를 할지라도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니까 요거 캡처해서 여러분 따로 퍼뜨려 주시길 좀 바라겠고, 자, 본격적으로 헌재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이유, 바로 3명의 재판관들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재판관들 아니고서야 이 정보를 밖으로 빼낼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먼저 정계선, 대통령 체포 시 서부지법원장이었던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에서 함께 근무 중입니다. 접점이 2다리, 3다리 건너 있다라는 소리예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와이프가 판사고 남편이 변호사, 게다가 와이프는 현재 대통령 포함 많은 국무위원들 탄핵을 주지하는 부추기는 사람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아내와 남편이 집에서 만나면 할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툭 까놓고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가 가족인데 이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 자체 시작부터 공정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둘 다 법조인이고 현역이고 밥 먹으면서 쉬면서 할 얘기라곤 대통령 포함 국무위원들의 탄핵건 얘기밖에 없을 텐데, 나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야, 그러니까 당신한테도 이런 건 공유할 수, 말할 수가 없어 라고 할까? 직업의식 너무나 투철하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0%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황필규 변호사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동참까지 한 사람이에요.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색깔의 부부라는 소리죠. 충분하게 정보 평인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로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라는 사람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은 로펌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도 정계선과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예요. 권순일 다들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서도 지목을 당했었고, 예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무죄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재명을 살려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와 이미선 남편이 같은 로펌에서 근무 중이라고요. 게다가 이미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미선의 친동생,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예 얼굴을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가족끼리 만나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내는 대통령 탄핵을 주재하는 헌법재판관이며 극좌파 성향, 남편은 권순일과 같은 로펌에 친동생인 변호사는 또 아예 윤석열 탄핵 집회에 공공연히 참석해 얼굴을 들이밀고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즉 간부로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들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미선이 이건 비밀이야. 이건 절대 발설하면 안 돼. 비밀 절대 지킬 거야. 남편인 당신도 여동생인 너한테도 비밀이야. 라고 할까? 난 왜 아니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원칙을 중시를 했다면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잃었던 수많은 불법, 위법, 반헌법적인 사안을 묵고하고 모른 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영배. 문영배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이재명과 사적인 친분,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SNS로 안부를 묻던 사이 증거 자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하고만 동기가 아닌 이재명의 초측근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와도 동기지 않습니까? 이미 통로가 여러 개 열려 있죠. 또한 이미 정성호가 방송에 나와 가까웠던 동기로서 이재명과 문영배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제일 큰 통로가 이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또 이상한 찌라시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 문영배가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이재명과 현 민주당을 손절을 하고 문재인과 붙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또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문씨라 그런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 명 중 누군가로부터 그 어떠한 정보가 누설이 되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받아 적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보가 새어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정보들로 헌재 내부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 민주당과 이재명이 갑자기 최상목을 탄핵한다라 짓거리는 거고, 만여 개 임명을 하라 마라 압박을 계속 넣는 거고, 꼬장이란 꼬장은 다 피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부 정보를 아예 모르고 있다면 이런 대처조차 하지를 못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들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용천 지랄들을 떠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29%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 대통령 탄핵 전국 속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론 포함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기관의 검사들, 즉 민주당의 무리하게 강행한 탄핵 러시들이 모두 법에 의해 막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여론이 잡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발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발 이 나라 망치는 바퀴벌레 같은 족속들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싸그리, 아니 절반이라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